다음으로 한우 미경산 암소에 대한 그 시험의 결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경산 암소 28도로 해가지고 28개월령, 32개월령, 36개월령, 40개월령까지 저희가 그 비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 저희가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그 거새우에 준한 사양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육성기는 6기에서 11개월령, 비육전기는 12에서 16개월령, 비육중기는 17에서 27개월령, 비육후기는 22개월에서 30, 32, 36, 40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등증 차량은 0.7에서 0.8, 육성기에 그렇고요. 비육전기에는 0.8에서 0.9, 그 비육중기는 0.9에서 1.0, 그리고 비육후기는 1.2에서 0.5까지 목표를 삼았습니다. 여양소 배합 사례는 최종 비율로 나눠서 했는데요. 육성기는 1.5에서 1.6%, 비육전기는 1.6에서 1.7%, 비육중기는 1.7에서 1.8%, 비육후기는 2.0%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비육 단계별 체중 및 일당 지체량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보통 한 6개월령에 110kg에서 111kg 이렇게 저희가 하였고 마지막에 출하 체중은 625, 597, 645, 693 이렇게 해서 30개월과 30개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은 저희 36개월부터는 요거보다는 크게 나왔고 40개월이 돼도 700kg 넘는 개체가 많이 없어서 암소 미경산 암소의 비육 특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새우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많이 느리다는 거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고, 그리고 육성계는 0.7kg 정도, 비육전계는 0.8kg 정도, 그리고 역시 비육중계는 0.6에서 0.8 많이 이제 비육전계 떨어지죠. 그리고 비육후계는 0.4까지 떨어지는 그런 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0.56에서 0.67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거새 같은 경우는 보통 0.8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당히 0.25에서 0.3 정도는 거새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육 단계 사료 섭취량을 보게 되면은 육성기에는 약 농사료 3kg에 건초 한 2.5kg 이렇게 섭취하게 됐고요. 비육 전기에는 6kg에서 건초 또는 볏짚을 2kg 정도, 그리고 비육 중기에는 8kg, 용설 8kg에 볏짚 한 0.9kg 정도, 그리고 비육 후기에는 7.6kg에서 그 볏짚은 1kg 미만으로 섭취를 해서 상당히 그 비육 후기로 갈수록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비육당 사료 요구를 한번 봤습니다. 사료 요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kg 증체하는 데 필요한 사료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육 전기에는 7kg 정도고요. 비육 전기에는 8.6에서 많게는 10kg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육 중기에는 10kg에서 13kg까지 또는 14kg까지 나와서 보통 비육 후기에 나오는 그런 그 거새우에 있어서 비육 후기에 나오는 사료 요구가 나왔고, 비육 후기에는 18kg, 15kg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사료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보통 그 한우 같은 경우에는 한 10kg 미만이, 거새우는 10kg 미만인데 여기는 대부분이 10kg를 상회를 해서 많게는 40개월 같은 경우에는 12.36kg를 보여서 상당히 많은 사료가 증체에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급량 특성을 보게 되면은 30개월하고 32개월은 큰 차이 없으면 보통 80에서 87 정도 나왔고요. 36개월에서 40개월령은 84에서 85의 이제 등심 명적이 나왔고요. 비육이 진행될수록 C 등급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질 등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내 지방도는 30개월 5.1, 30개월 4.6, 36개월 4.7, 40개월 30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크게 이제 그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비육 연령은 30에서 32 정도가 적정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40개월 해도 6을 안 넘어간다. 그래서 등급만 따지기에는 미경산호가 조금 거새우에 비해서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 비율이
뭐 14%가 이제 32개월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40개월에도 2 플러스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1 플러스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나타난다면 체중은 1당 지시량은 21개월 정점으로 점점 떨어져 가지고 특히 36개월에는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비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육 기간은 약 30개월에서 32개월 정도 적정하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체중은 30개월 정점으로 해서 크게 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게 됐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월령별 건물 섭취량 사료 요구를 보게 되면은 한 20개월, 32개월을 정점으로 해서 건물 섭취량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사료 요구는 특히 36개월이 해가지고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미경산을 비육시키는 것은 사료적으로 허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발육 또는 섭취량, 사료 섭취량, 사료 요구 변화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5개월령에 뭐 한 108kg, 6개월령에 128.3kg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13개월령에 한 280kg, 그리고 18개월령에 402kg, 그리고 19개월령에는 423, 24개월령에는 527 이렇게 저희가 냈고, 그리고 건물 섭취량과 사료 섭취량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최고를 봤을 땐, 체위를 봤을 땐 이제 그 최고가 상당히 좀 많이 체고나 뭐 체장, 흉위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 분위기 되겠는데요. 화우와 체고에서 보면은 비교하면 약간 작습니다만은 보통 10개월에 최고는 106, 109, 뭐 24개월에 한 126까지 크고요. 그리고 흉위 같은 경우에는 146에서 206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런 비육할 경우에는 이 정도로 변화가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암소 같은 경우에는 미경산화 같은 경우에는 10개월령에서 22개월령까지 발정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난소 적출 또는 난소 결찰 그리고 뭐 호르몬제를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것은 그걸 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는 있다 없다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뭐 증체라든가 또는 육질에 가장 좋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암세에서 나오는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육질의 변화 또는 고기의 맛에 변화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해가지고 요새는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사료 섭취량이 줄고 체중이 좀 증가가 안 된다 요거뿐이지, 요거를 굳이 이제 여러 가지 처리를 통해서 뭐 동물의 복지를 해치거나 또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다른 염려를 끼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농가가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은 발정 주기에 따라서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9개월에서 10개월령의 성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개월 이후가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12개월에는 번식 정령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10개월에 상당히 많은 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CS라든가 둔부지방 두께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 BCS는 9단계를 봤을 때 18개월에는 5 정도, 22개월에는 6, 그리고 22개월에는 7, 24개월에는 7.6, 그리고 둔부지방 두께는 7.5에서 14mm까지 상당히 두꺼워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체 충실지수, 즉 BCS가 7, 5단계로 말하면은 한 4.5 4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체지방 축적이 높은 개체는 발정 행동주가 적고 그 미약 발생이 높아지다고 이제 다른 논문에도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미경산 비육 방법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한우는 미경산 암소의 미육 후 발정 스트레스 같은 경우 경감이 요구 스트레스가 많이 했는데 이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11개월에서 22개월간, 즉 한 11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1년 정도는 발정 스트레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고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의 깊은 사용 관리 또는 아까 말씀드린 우사의 이제 그 문 관리 이런 것이 발목 끼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후 30개월까지 키우는 것이 근대지봉했을 때 근대지봉도가 5.1, 육질 1등급 이상이 86%가 나온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육성기에 이제 그 비육 단계별 위상을 보게 되면 육성기에는 배합사료 체중비에 이제 1.4% 정도 적게 급여하면은 이게 번식 후에 준하는 이런 사료 조건입니다. 그래서 1.4%는 너무 작고 그리고 최적 조건은 그 발정 반응이 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1.8%에서 1.6% 급여시 성정서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6%가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육성기는 거세와 마찬가지로 양질조사료, 즉 건초나 이런 것을 급여하는 것이 좋고요. 비육 전기에는 거세에 준한 에너지 급여할 때 복강이나 내장 질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량지수가 그 저하돼서 C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때도 거세에 비해서는 좀 적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후기에 배합사료 급여량을 9kg 이상 급여하게 되면은 간농양 발생이 높아지기 때문에 9kg 이상은 주지 말아라. 그리고 반추의 적정균에서 볏짚 2kg 정도는 상시 급여할 수, 비후기에도 항상 급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육성기에는 1.6%, 그리고 비육전기 1.7%, 비육기에는 8.5kg로 농어사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kg 이상 주었을 때 간농양 발생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비육 후기에는 뭐 송아지가 좀 잘 컸다, 그리고 육성기 잘 키웠다 그러면 8kg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료량을 거세어보다 적게 급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육성기에는 사료 급여량만큼 건초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건초를 보통 한 14개월에서 한 17개월까지는 조금씩 급여하다가 그때 한 석 달 동안을 거쳐서 볏짚으로 서서히 바꿔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하고 거세어의 생산성을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시체중은 미경산 같은 경우는 256, 거세어는 243kg였는데 정류체중은 596에 708로서 거세어는 상승성이 높고요. 그리고 일당질량은 0.6에서 그 거세어는 0.8로서 거세어가 훨씬 높습니다. 사료 섭취량도 이제 거세어가 더 많고요. 볏짚이나 이런 것도 많고 건물 섭취량, 뭐 사료육은 비용이 더 많아서 사료 효율은 거세어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도체중도 이제 거세어가 410으로 높았고요. 등지방도 반면에 미경산어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근신산맥은 83대 88로서 거세어가 더 넓었고요. 육량지수도 육량 등급 같은 경우도 거세어가 더 높았습니다. 근내지방도 거세가 높습니다. 그리고 성숙도 같은 경우에는 미경산화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걸로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질 등급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이 거세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의 출현율도 미경산이 조금 거세에서 좀 불리하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등심의 물리적 특성을 봤을 때 전단력, 즉 연도거든요. 이 1제곱센티미터의 고기를 자르는 데 들어가는 힘을 킬로그램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경산 같은 경우는 4.2kg, 거세어 같은 경우는 5.5로서 미경산 훨씬 연하다. 그런 것이고, 가액 감량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19에서 또 그 육즙 함유율도 좀 적다. 그 단면에 육즙 더 많이 더 거세어보다 많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거세어가 더 밝게 나타날 수 있는, 일단은 등심 내에 그 근내지방이 거세어가 더 많기 때문에 육색으로 봤어도 좀 더 밝게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닭가불방상 같은 경우에는 거세어가 더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소와 이제 거세어 등급 경락 가격을 보게 되면은 같은 등급이라면은 미경산우가 더 경락값이 높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을 비교하면은 요즘 같이 이제 송아지 값이 쌀 경우에는
미경산후도 비육을 할 만하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봤을 때도 거수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 다만 등급은 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미경산 비육을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미경산후는 비육할 때 비육 중기 후 간농양 발생이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배합설 급여량을 제한하라. 즉 8.5kg 이하로 줄여줘라.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출하 시기는 생후 30개월령 이후에 이제 그 초음파 육질 진단 결과에 결정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체 특성 중에서 도체중이나 근내지방도는 거수하고 우수하지만은 소비자의 선택 주요 요인인 육질 즉 연도는 암소가 우수하기 때문에 미경산후의 그 맛이라든가 연도는 상당히 거수와 다른 차원의 또는 그 반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경산 비육도 경제성은 거수어 이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경산 비육했다고 해서 아주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수어보다 사료를 덜 먹고 그리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미경산 비육가 그렇게 손해보는 그런 경영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한우 암소 비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산성이나 경제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사육해서 출하했을 때 거수에 비해서 이제 조수입은 낮아지기 때문에 공판장 출하보다는 매장이나 식당에서 직접 판매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완주라든가 또는 무주 또 서울에서 일부 미경산후를 전문으로 파는 그런 그 식당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 이런 그 미경산후 고급육에 대한 홍보가 아직 덜 돼서 기회가 있다면 또 인터넷으로도 미경산후 한우를 살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보셔서 드시게 되면 근내지방도가 9인 것하고 1등급인 미경산 암소 고기를 드셔도 이 미경산 암소 고기가 더 맛있다는 것을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먹어봐도 미경산후가 다른 차원의 맛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그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육 두수가 증가할 때 송아지 가격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이제 그 암송아지 가격 같은 200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또 공격적으로 경영하실 때 이것을 매입하셔서 미경산 비육을 하신 것도 적절한 경영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미육수 공급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침체 상황에는 50두 이하 사육 중소규모 번식 농가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각 지자체라든가 또는 축협 차원에서 이런 것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그 암소 비육, 그 경산후와 미경산후 비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